전편 댓글에서 파란 와이셔츠 입은 분은 자폐인지 잘 모르겠다, 장애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안녕하세요. 전편에 나왔던 조상엽 군 엄마입니다. 타고난 특성이 있고 무리하게 의식하고 고쳐봤자 뭐하냐, 있는 대로 살자, 이렇게 많이 기울었어요. 저도 영상을 보고 좀 놀랬었어요. 이렇게 말을 빨리 잘하네 라고.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빨리 하거나 뭐 그러질 않아서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중반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 조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자폐가 한 60? 지적장애가 한 40 정도 이렇게 딱 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. 너 그거 다 먹고 엄마랑 운동 갈까? 본인이 좋으면 저음으로 네, 싫으면은 따 이러거든요. 그냥 싫을 때는 따 하다가 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를 하면은 따 하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참 제가 뭐라는 거야 하겠죠. 6개월 때 제가 이상하다고 봤죠. 눈 맞춤도 안 되고 전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불안도 전혀 없었어요. 어디 외출하기 위해서 엄마에다 좀 데려다 놓으면 엄마 가지 말라고 운대든지 뭐 이러잖아요. 근데 그냥 혼자 뭔가 계속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몰랐던 것 같아요. 돌 지나서부터 눈 맞춤도 안 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렇다고 청각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다른 방에서 놀고 있다가 테레비에서 지가 좋아하는 선전 이런 거 하면은 쪼르르 달려와서 테레비 앞에 앉아 있었고 22살에 자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. 너무 놀랐던 게 엄마라는 사람을 엄마로 인식한 건 45살 때였대요. 그 전에는 신기루 같은 곳을 보고 환청 같은 것들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를 뛰어다니고 놀고 너무 즐거웠었대요.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대요. 너 그러면 왜 술 취한 아이처럼 걸었냐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거는 보도블록 금 안 밟으려고 그렇게 걸었던 거야. 근데 술 취한 아이라고 별명이 붙여지니까 비틀거리면서 걷지 않도록 해.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금은 안 밟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. 그렇지만 항상 이유는 존재했던 거죠. 34년 전에는 자폐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진단을 잘 내려주는 곳도 없거나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곳은 없었죠. 네.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. 문제 행동을 하면 그 서적을 찾아서 읽고 모르는 내용들은 줄을 치고 저자분들을 연락을 해서 만나 뵀어요. 계속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일상이 된 거죠. 어렸을 때는 비장애, 장애 그 갭이 굉장히 작아서 치료, 교육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잘 될 거야. 언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특수체육, 수영, 교육비를 월 평균 한 200 정도 했거든요. 그때 남편 월급이 한 300 정도 됐거든요. 한 번씩 침을 맞으면 좋아진대 이러면은 버금 붙고 침 맞추고 근데 이제 그 놀이치료 선생님을 10살 때 만났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밖에서 나돌면서 살 거냐고 집에서 편안하게 잘 놀아야만이 옆집에도 놀러 가고 친척들 경조사에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살면서 아차 싶더라고요. 모든 치료를 다 끊었어요. 언어치료 선생님들마다 그랬어요. 아이가 발화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언어는 잘 되는 것 같다고 가위 갖고 하면 못 가져와요. 가위를 몰라요. 그런데 과자를 저보고 따달라고 주면 이거 엄마 못해. 가위로 따야 돼. 가위 가져와. 그러면 가위를 가져와요. 집에서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 놀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더 나았고 동생이 상엽이하고 16년이 차이가 나는데 뭐 한 3, 4살 때 노는 모습을 성인이 된 상엽이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왜 보고 있어?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빈 곳을 동생의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채워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상엽이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의 어떤 속도나 이런 과정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뭐 이게 자기의 속도가 있더라고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합이 붐이었어요. 자식을 특수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자식을 포기한 거다고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을 왜 해?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어렸을 때 통합을 해보지 않으면 커서는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.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일반 학교를 갔는데 특수학교를 제가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. 근데 그곳에 가서 상엽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거라고는 짐작할 수가 없어서
이게 이제 2학년 담임선생님의 기록이에요. 꾸중을 하면 책가방을 던져 반항하고 책상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던지기도 하나 점차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. 교사가 관심을 안 두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물건이나 갖고 논다. 교사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과 지도 속에서만이 상엽이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인수 학급 속에서는 정말로 교사의 헌신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.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밑반찬, 게장 뭐 이런 김치부터 해서 상엽이 담임하면 반찬 안 해도 된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냥 맨날 감사했죠. 일반 학교 갔을 때는 괜히 죄 지은 기분이에요. 선생님들 보기에. 처음 입학했을 때는 제가 교실에서 옆에서 앉아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선생님이 너무 불편하시다고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복도에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교실 엄마, 복도 엄마, 운동장 엄마. 그거를 다 졸업하면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로 하게 됐는데 3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죠.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니 아침에 스쿨버스 태워서 8시 반에 보내면 2시쯤에 마치면 특수체육교실에서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요. 그래서 한 저녁에 6시쯤 되면 집에 앞에 데려다 주거든요. 그전에는 정말 아이랑 딱 붙어서 살다가 그렇게 긴 하루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길어졌죠. 초저학년 때는 또 그렇게 공부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붙이고 많이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호의적이고. 상엽이는 집단 부타의 노출이 항상 돼 있었죠. 정말. 상엽이도 공격적인 거 너무 많았죠. 애들이 이렇게 해도 자기 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기한테 빠이빠이 한 건데.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뭔지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. 만약에 흥분된 상태가 되면 상엽이가 퇴학 처분 맞을 위기에 놓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짱인 애들을 매달 용돈을 주고 애들 데려다가 사정하고 먹을 거 사주고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. 시대가 그랬어요. 지금은 안 그렇겠죠. 시대가. 상엽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여기에 칼로 그으면 죽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학교는 꼭 다니면 좋겠지만 죽을 것 같은 곳이면 안 다녀도 된다고 늘 제가 말을 했었던 거예요. 중1 마치고 자퇴를 하겠다. 그렇게 1년 동안만 그렇게 해보자라고. 그리고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하라고. 깐풍기집 전단지를 구해갖고 왔는데 딴 아이들은 35원 주는데 10원에.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400장 붙이기로 했는데 500장이었나 봐요. 근데 100장은 또 남겨갖고 갖고 들어갔더니 사장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은 거예요. 4개월 있다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가게를 방문을 했어요. 불량화로 보면 안 돼, 부당하게 해서는 안 돼, 이런 암묵적 암시를 제가 내포하려고 그냥 가서 인사를 드렸던 거죠. 그리고 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. 학교로 가겠다. 그래서 같은 학교로 입학을 했죠. 상엽이는 자폐아로 어려서부터 성장했지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에 장애 진단을 미뤘어요. 결국 고등학교 3학년 12월에 장애 진단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. 잘못하면 군대에 보내서 얘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전 너무나 보내고 싶었어요. 만약에 가면은 부대 앞에다가 방 얻어서 매일 아침 비지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매일같이 했었어요. 군대를 갈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한 거죠. 근데 결론은 군대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져요. 정말 인정했다라는 말이 맞겠네요. 저는 그때 전공과라고 있어요. 고3 지나서 전공과 1, 2년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해주거든요. 전공과 1, 2학년 때 그 보호작업장이라는 데를 갔었어요. 조립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노동을 하는데 돈을 아예 못 받고 식비만 우리가 냈어요. 1초에 할 수 있는 거를 얘는 1분씩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까지 사실은 들어서 그냥 보낼 때가 있다는 거에 만족했죠. 자폐인이라고 그러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은 아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단기 알바식으로 여러 일들을 거쳤는데 때마침 이화여대에서 자폐인들이 디자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디자인 공부를 시키고 채용을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하셨어요. 상엽이가 거기 1호 직원으로 되면서 지금 10년째 근무하고 주임으로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
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, 왜냐면 이들이 가진 자폐의 성향까지도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켜서 케어하고 계신 거잖아요.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, 서울에 살지 않았다면 운둔형으로 제가 그냥 보호했을 것 같아요. 직장은 다닐 수 없었을 것 같아요. 집에만 있는 성인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주간보호센터라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가 있었는데 자폐 중증은 다 거부를 당했어요. 중증 자폐 성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2016년도에 서울시청 앞에서 42일 동안 저희가 농성을 했어요.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해달라 그랬고,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했고, 그래서 이제 서울은 지금 거의 각 구에 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고, 다른 데서 이제 하나씩 시작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 생기지는 않았거든요. 마라톤이라는 영화에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.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이기는 해요. 아이 살해하고 본인도 그냥 자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아이보다 본인이 늦게 죽은 거잖아요. 그들은 우리 엄마가 나보다 하루 더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, 그렇게 생각할까요? 평생을 아들하고 붙어 사는 게 저는 마음 편하고 좋은데 아들은 어떨지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.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제가 해주는 반찬을 거의 잘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장을 다 봐서 자기 거를 다 저장해 놓고 같이 기거하지만 완전히 딴살림이에요. 방에서 뭐 하루 종일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. 집은 그 아이의 그냥 천국 같은 곳? 자기가 혼자 홀로 자기의 모습대로 쉴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자조 모임 하는 팀들 나중에 집 하나 얻어서 장애 당사자 3명이 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두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직장을 가고,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센터를 다니고, 이렇게 본인들이 마음 맞춰가지고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늦은 밤에 야식을 먹고 싶으면 야식 주문해서 먹고, 그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게 낮 활동을 보장하고 밤에 잠잘 수 있는 주거 지원만 되고, 그러면 충분히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. 네. 너는 네 명대로 살고 나는 내 명대로 살고,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. 어쨌든 그러면은 나라를 바꿔야지, 세상을 바꿔야지. 제가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자폐가 나아졌어요, 좋아졌어요, 발전했어요가 아니에요. 상혜비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자꾸 누구처럼 되게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.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은 굉장하거든요. 그냥 너 자체로도 아름답고 이쁘다라고.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더 좋았을 텐데, 이게 참 사람이 뭐 진짜 지나봐야지 아니까 어리석잖아요.